제가 저번에 주신 자료 다 훑어봤거든요. 근데 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모르는 거, 뭐 중점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을까요?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예. 네, 개념 설명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념을 한번 이제 그 요약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네.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수업 들을 내용이 그 챕터 15 챕터네요. 그죠? 에너지 메타볼리즘이에요. 에너지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한글로 쓸게요. 네.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뭐예요? 에너지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에너지 대사를 뜻하죠. 대사 과정.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 과정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보통 제가 한번 보니까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The Nature of Metabolism의 이화작용, 캐타볼리즘이랑 에나볼리즘 이 두 가지는 이화랑 동화작용이고,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화작용은 release 에너지, 그 다음 동화작용은 require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뭔가 에너지를 뉴트리언트로 체내 조직으로 축적할 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release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수업 분량은 일단 챕터 15 챕터의 1번 첫 번째 장표들이거든요. 그쵸? 예, 오늘 90분 동안 수업할 거고, 다음 시간에 또 90분 동안, 왜냐면 양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11페이지인가? 그렇던데. 그쵸? 오늘 그럼 예. 15-1만 하는 거예요? 그쵸. 15-2까지 해도 되는데, 그 네. 양이 그러면 네.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또 시간이 막 100분 이상 오가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냥 오늘은 15-1까지 하고 15-2는 다음 시간에 하죠. 그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 다 할까요? 근데 그 예. 뒤에도 범위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럼 오늘 다 해야 돼요? 오늘, 네, 최대한 그냥 그러면, 요약해서. 네, 빨리 합시다. 예. 그럼 이럴 시간이 없네. 예. 그러면, 어, ATP의 에너지 커런시 하면 에너지가 이제 그 커런시 하면 현재의 통화라는 뜻이잖아요. 흐름. 에너지 흐름으로서의 ATP를 보는 거예요. ATP의 롤. 그 에너지 뉴트리언트에서 글루코즈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뭐 글루코즈 외에도 프로테인, 그다음 패티 엑시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산소가 들어가서 카타볼리즘, 옥시데이티브, 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처럼 이산화탄소랑 물 분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인산화 과정이 이루어져요.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가 네. 포스페이트와 결합하면서 트리포스페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준위가 상당히 높은 고에너지 집합체 에너지 커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런시 가지고 우리가 전달 체계에서 에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ATP로 가는 게 인산화 과정인 거예요? 그쵸. 인산화를 거쳐서 여기서는 이제 디포스페이트였잖아요. 네. 포스페이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트리 세 개의 인산이 붙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이거 H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의 인산이 붙기 때문에 인산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전자 전달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전달계로 가는 때까지가 에너지 커런시, 에너지 흐름. 이해되셨을까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은 precursors가 전구체잖아요. 이 전구체에서 products of anabolism이라고 하면 동화작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산물, 동화의 산물. 그건 뭐예요? 영양소로 다시 축적되는 걸 뜻해요. 이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 이 대표적인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게 뭐 있어요? NAD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인산이 하나 탈락되면서, 그죠? 이 탈락된 인산은 다시 ADP의 인산화 과정을 거쳐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는 ATP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됐어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뒤에 네. 또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카타볼리즘 중요한 건 여기서는 설명해 드린 거 중요한 거는 에너지 커런시로서의 ATP, 에너지 흐름으로서의 ATP.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ATP가 만들어지면 이 ATP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전자 전달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에너지 커런시예요. 이 에너지 커런시에는 카타볼리즘과 에나볼리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카타볼리즘은 뭐예요? 이화작용이라고 했죠.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동화작용은 뭐예요?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예, 이 두 가지만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좌표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더 내처럴 오브 메타볼리즘, 이 대사작용에서 천연, 이게 뭐 내처럴은 천연이라는 뜻인데, 이게 생명체에서의 메타볼리즘이라는 뜻이에요. 대사과정. 그러면 생명체에서 대사과정이라고 하면 카타볼리즘하고 에너볼리즘, 그 다음에 옥시데이티브 브레이크다운, 그 다음에 리덕티브 신세시스, 이 말을 정확하게 빨간색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붉은색은 정확히 외우셔서 테스트에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양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이거를 산화해서 브레이크다운 하면 뭐예요? 대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작은 모큘러로 뭐라죠? 분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덕티브 신세시스는 이거는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 그리고 신세시스는 합성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원 반응으로 뭘 바이오 모큘스를 합성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빨간색 예. 뜻이 예. 브레이크다운 뜻이 혹시 분해. 그러니까 산화적 분해 작용. 그 다음에 신세시스는 합성. 그래서 합성,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시고 시험 칠 때 카타볼리즘 옆에 붉은색 요거 영어 단어로 그대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트리언트라는 거 카타볼리즘, 그 다음에 에나볼리즘은 바이오 모큘스. 이해되셨을까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TCA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엠피볼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역 반응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역 네. 반응.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반응 체계의 사이클이라는 뜻이에요. 양성 반응 뭐 이렇게 하는데 가역 반응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도 갈 수 있고 정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메타볼릭 패스웨이라는 걸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이 부분이 TCA 사이클이고요. 이 TCA 사이클까지 들어가기 위한 전 작업이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오는 과정이에요. 보이실까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것의 대전제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거든요. 사이토졸이라는 건 세포질이잖아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대사 과정이에요. 생명체 대사 과정. 그래서 생명체는
그 생리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에너지 대사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작은 이 셀은 미토콘드리아예요. 이해되셨죠? 이 전체가 미토콘드리아. 예, 예, 예. 이거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 되어 있어요. 예,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너 마이토콘드리얼 멤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멤브레인은 세포막을 뜻하는 거거든요. 멤브레인. 네. 예. 그래서 막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세포에서 멤브레인이라는 거는 대사를 위한 대사 물질의 이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이라는 이 기본적인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건 생리학에서 반드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멤브레인이다? 이너 미토콘드리얼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미토콘드리얼 네. 내벽, 내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토졸은 이 외부에 있는 세포질을 얘기하는 거. 이해되셨죠? 이 카타볼리즘과 애나볼리즘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발음이 힘들지. 네, 알았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 한 번 더 가서 보셔야 되는데 뉴트리언트에서 과정을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걸 이해한 다음에 어디서 외우시는 게 좋으냐면 이 세 번째 장표죠. 세 번째 장표에 이 나오는 선생님 붉은색으로 이 별표 쳐준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카타볼리즘을 정의하라 이렇게 쓰라고 하면 oxidative breakdown of nutrients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nabolism을 정의하라 그러면 the reductive synthesis of biomolecule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카타볼리즘 같은 경우는 뉴트리언트 영양소가 인테이크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영양소는 우리가 3대 영양소가 fats, 그 다음에 polysaccharides, 그 다음에 proteins 있죠. 그죠?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카타볼리즘 대사라고 하는 거는 소화랑은 달라요. 그죠? 고등학교 때 우리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소화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흡수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인 지방은 뭐예요? 지방산. 그죠? 패티 엑시드로 바뀌는 거고 탄수화물은 뭘로 바뀌어요? 글루코즈. 그죠? 또는 글루코즈 외에 모노사카라이드 종류가 뭐가 있죠? 프럭토즈도 있고 말토즈는 이탄당이죠. 프럭토즈 있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 왜 생각 안 나지? 만노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죠? 셀룰로스 빼고 전부 다. 셀룰로스는 흡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액시드, 아미노산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소화가 된 다음에 이것이 소장에서 그죠? 소장 공장에서 다 소화된 다음에 흡수가 되죠. 영양소로. 그래서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이제 그 흡수가 되면 간 문맥이나 간 정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이 간으로 영양소가 뉴트리언트가 이제 여기서 간으로 들어와서 카타볼리즘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카타볼리즘이라는 대사는 영양소를 대사를 시키는데 간에서만 간세포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간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본적인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카타볼리즘 과정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세포 내에는 생명체 세포 내에는 뭐가 있어요? 다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간세포에도 있고 인체 조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카타볼리즘 대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기본 개념. 그래서 카타볼리즘이라는 대사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산소가 필요해요. 반드시.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공급받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영양소를 산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효소를 통해서. 여기서도 효소가 사용이 돼요. 엔자임. 이해되셨을까요? 소화 효소가 아니라 네. 여기서는 대사 효소예요. 엔자임. 엔자임이 이용이 되고,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옥시데이티브라고 해서 산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패티 엑시드, 글루코즈, 아드 모노사카라이즈, 그 다음에 아미노 엑시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몰 모큐스, 아주 작은 분자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패티 엑시드는 글리세라이드라는 글리세롤은 팻 엑시드하고 이제 합쳐진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탄소 고리가 20개도 있고 뭐 6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을 가장 작은 단위 조각으로 나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루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락틱 애시드 이런 것도 있고. 이해되셨을까요? 네. 예. 그다음에 아미노 엑시드도 마찬가지. 아미노산도 탄소가 탄소뿐만 아니라 질소 화합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 릴리징으로 들어오면서 옥시데이티브 산화작용을 거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스몰 모큐울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인 글라이코리시스 해당 작용에 들어오기 위해서 피루베이트 형태로 바뀌거나 그 외에 TCA 사이클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로 바뀌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카타볼리즘이 예, 이하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쵸? 아나볼리즘이 동하작용을 하고. 예. 음. 그러니까 서로 반대예요, 반대. 네. 예, 서로 여기서 전혀 반대. 반대라는 거예요. 가역작용.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작용 자체가. 이해되셨죠? 우리가 체내에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지방으로 축적했다가 이 지방을 다시 지방세포에서 꺼내서 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다시 이화, 카타볼리즘, 대사로 이화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에나볼리즘이라고 하면 그냥 이 반대니까, 카타볼리즘의 반대니까 조각의 크기가 작은 걸 크게 만들어서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큘러 단위 자체가. 그래서 some nutrients and product catabolism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리덕티브는 환원작용, 환원작용. 여기서 이제 이 산화환원이라는 말을 꼭 아셔야 되고요. 이화하고 동화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사에서는 이화작용, 이화. 그 다음에 얘는 에나볼리즘이니까 동화작용. 이렇게 구분 가능하죠. 작용은 위에 있는 거고 반응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 반응 리덕티브 가지고 requiring, reducing, agent and energy. 그래서 이 에너지랑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reducing agen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를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산물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요구돼서 이것을 환원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라는 것 자체는 전자를 얻는 거잖아요.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원이 되려면 산소를 잃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는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에너지 리콰이어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요구가 되고 에너지에 의해서 이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에너지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product of anabolism including protein and 그 다음에 nucleic acid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를 리콰이어링 하면서 동화작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체내 조직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네. 바이오모큐ल्스.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뭐가 있냐? 바이오모큐ल्스니까 프로테인하고 유클레익 엑시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 리콰이어, 에너지 릴리즈 이거 조금 다른 아예 서로 다른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ome excursion 이것도 이제 배출이 돼요. 대사를 통해서 동화작용도 대사기 때문에 배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부분은 카타볼리즘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대사 산물이라고 해도 이거를 다 축적하는 게 아니라 축적하고 나서 요산이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간에서 그 다음에 신장에서 이제 배출이 되잖아요. 이걸 익스크리션이라고 하거든요. 아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에서는 마지막에 excretion 배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 잉여 에너지는 to anabolism을 통해서 동화작용을 통해서 축적이 되기도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메타볼리즘에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대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오늘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요 뒤에 거 설명을 다 하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네, 이것이 글루코즈 카타볼리즘 글리코리시스거든요. 글라이코리시스 요거를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할 때 앞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티실 사이클 그다음에 호기성 환경에서 어떻게 되냐 현기성 환경에서는 어떻게 대사가 되느냐 그 부분 할 수 있는 거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해되셨을까요? 네. 예. 자 그러면 The role of redox 이건 뭐냐면 대사 과정에서 뭐였지 갑자기 저기 되네. 레덕스가 뭐였죠?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 리덕션 산화 한원 반응인데 이 산화 한원 반응이라는 것이 리덕스 한번 찾아봅시다. 리덕스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안 배웠어요? 네. 리덕스가 뭐였죠? 한번 찾아봅시다. 검색을 활용합시다. 리덕스. 자, 리덕스를 찾아보면 리덕스 자체가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 산화하는 걸 뜻하는 거네요. 산화 환원 반응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옥시데이션이랑 리덕션이랑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리덕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반응을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옥시데이션은 산화예요. 산화되는 거 loss of electron 여기서는 전자를 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 것 자체가 환원제로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옥시데이티브라고 하면 여기 전자를 잃고 나서 보시면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건 산화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전자를 잃고 나서 양이온을 뜻하는 거예요. 이온 상태. 이해되셨을까요? 네. 예, 그 다음에 리덕션에서 gain of 일렉트론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전자를 얻은 상태니까 뭐죠? 환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원래의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연이죠, 진. 그 다음에 구리, Cu 이렇게 어떻게 완전한 모큐լ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죠? 에이텀
원자, 전자 또는 모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환원이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연은 이가, 그죠? 아연 이가 2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는 뭐예요? 일렉트론스잖아요. 그죠? 전자가 두 개가 나왔다, 잃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옥시데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정확하게 이 예시를 적으실 수 있어요. 옥시데이션이 뭐냐 이러면 이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덕션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이 화학 반응식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구리 이가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 두 개가 합쳐지면 구리로 환원이 된다. 리덕션. 이것이 환원 반응이다. 이해됐죠? 위에는 예. 산화되는 거고 밑에는 환원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로하고 검정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여기서는 아연은 환원제로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 이가 이온은 뭐다? 산화제로서 쓰이는 거다. 그러니까 산화제, 환원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연 자체는 이미 환원이 된 상태예요. 그죠? 이거는 완벽한 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이해됐어요? 네. 예. 원자 또는 분자예요. 원자가 될 수도 있고 분자도 될 수 있잖아요. 두 개. 그쵸? 수소는 이게 원자죠. 근데 분자는 H2가 이게 수소잖아요. 그쵸? 이거는 수소 원자죠. 에이텀. 얘는 분자죠. 모듈. 그죠? 근데 아연은 이거 둘 다 이것도 원자고 분자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구리도 마찬가지고. 네. 이해됐죠? 이거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 1학년 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은 화살표하고 산물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시데이션이라고. 그 다음에 화살표하고 반응물을 보고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원 반응이에요. 알았죠? 여기서 확실하게. 네. 예. 근데 산화 환원 반응 화살표 지나기 전에 원래 본래의 산물을 보세요. 뭐예요? 아연이죠. 그대로 아연이죠. 이게 뭐냐면 원래 환원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reducing agent라고 쓰는 거예요. 환원된 상태, 환원제. 알겠어요? 말이 어렵지만 이해하기는 쉽죠? 네. 예. 똑같아요. 화살표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있던 구리 이가 이온, 이것은 뭐예요? 산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산화제예요. 산화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산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산화제. 영어로는 리덕턴트, 그 다음에 옥시던트. 이렇게. 이게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세요. 다른 거예요. 옥시데이션하고 리덕턴트 다른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리덕션하고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들어오세요. 알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하면 옥시던트 산화제. 이거 서로 다른 거고 짝으로 페어로 외워 놓으시면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어 글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있기 전에 있는 모듈이나 애텀, 원자나 분자는 다 반대의 것으로 에이전트를 붙여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네. 쓸 수 있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 상태에서
카본 애텀스, 카본 원자, 탄소 원자, 바이오모큘스에서 바이오모큘스에서 분자생물학에서 이제 탄소의 원자에 산화하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잘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탄소는 체외각 전자수가 4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개인데 이 4개에서 여기 보면 수소가 2개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지금 뭐예요? 전자가 2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해됐죠? 그죠? 네. 됐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카보디옥사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탄소가 원래 삭간데 여기 2개, 여기 2개 이래요. 근데 여기다가 산소가 붙으면서 이중결합이 됐어요. 전자가 2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쪽에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본드가 이중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강하게 붙어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전자가 없잖아요. 외곽에. 네. 그죠? 원자 외곽에 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훨씬 더 강한 공유결합 본드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전자를 읽기가 쉽기 때문에 전자 음성도 자체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일렉트론이 네거티비티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이거는 이제 원자 주기율표예요. 이 본딩 페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의 음성도는 이쪽에 전자가 더 남아 있으니까 얘는 음성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됐을까? 됐죠? 그죠? 얘는 남아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음성도를 나타내지 않아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예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흐르면서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네거티비티.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그래서 여기서 전기 음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전자가 남아있는 게 많은 모큐리수로 어떻게 된다? 전기 음성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되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온 네. 자체가 마이너스 이온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표시된다. E 마이너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전자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양이온까지는 아니지만 뭐예요? 음성도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돼 있는 상태고 본드 결합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네. 예. 그래서 카보다이옥사이드에서 카복실스, 그 다음에 카보닐스,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 팩트 이 순서로 환원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티브는 카타볼리즘 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산화 반응이 강해지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는 왼쪽에 있는 패트가 전기 음성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다이옥사이드가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낮아요.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은 카타볼리즘으로 가는 과정이고, 산화환원 과정에서 뭐예요? 산화되기 더 쉬운 상태고, 이 상태는 환원되기 더 쉬운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산화되기가 쉬운가, 환원되기가 쉬운가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된 상태,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모큘의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음성도가 높으면 환원 상태니까.
이해됐죠? 네. 네. 왜냐하면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CO2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몇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전자가 뭐예요? 남아있지 않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전자가 더 붙어 있잖아요. 체외각에. 그래서 얘가 환원 상태, 전자를 더 얻은 상태예요. 전자를 얻는 상태. 여기는 전자를 잃은 상태. 그래서 얘는 산화. 얘는 전자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원. 전자를 얻은 상태는 뭐다? 전기 음성도가 높다. 전자를 잃은 상태는 뭐다? 전기 음성도.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네거티비티가 음성도가 낮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일렉트로닉 네거티비티 여기 보시면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 원자가 bonding pair electrons, pair of electrons는 전자쌍이잖아요. 전자쌍의 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의 measure, 척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석하면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Electronic negativity가 뭐냐? 그러면 electronic negativity is a measure of the tendency of an atom to attract a bonding pair of electrons. 여기까지 쓰실 수 있겠죠? 예? 네. 한글로 써도 되나요? 한글로 어떻게 써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라. 그럼 이거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공유 결합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폴러 코밸런트 본드,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 극성일 경우에. 어떤 극성? 여기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극성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염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음극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양이온이잖아요. 그죠? 근데 염소는 음이온이죠. 그래서 폴러, 극성에 따라서 공유 결합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의 차이점은 뭘 결과적으로 나타내냐? 폴러, 극성 공유 결합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플러스냐,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이걸 나타내게 된다는 뜻이. 이해되셨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극성 공유 결합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극성 공유 결합의 차이점? 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설명하라고 하면 일렉트론 네거티브는 이제 전기 음성도이고,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전자쌍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의 전자의 텐던시거든요. 그 텐던시가 몇 개가 남았느냐? Recording in progress. 예, 그래서 다시 들어오셨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한글로 적으려고 하면 고등학교 때 썼던 용어를 좀 쓰셔야 되는데, 전기 음성도는 전자쌍의 결합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남은 전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적으면 대학교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반드시 텐던시라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 시험 볼 때 한글하고 영어하고 바이오 모큐는 섞어서 써도 다 정답으로 봐주는 경향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쓰실 때 전자음성도 쓸 때 그냥 전자음성도라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라고 쓰셔도 되고 일렉트론 네가티비티는 전자쌍 결합에서 남아있는 전자의 개수 그죠? 전자의 개수 텐던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전자의 개수가 없으면 양이온이 되는 거고 폴러 컬러밴드 본드 파시티브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본딩 페어 오브 일렉트론스에 남아있는 전자 수가 많다. 여러 개가 남아있다. 그래서 일렉트론 네가티브 극성이 음성이다. 라고 하면 폴러 코밸런트 본드 자체, 극성 공유결합 자체가 음성이고 네가티브를 뜻한다. 음이온을 뜻한다. 이해됐을까요? 까지? 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나올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모든 이 화학 반응, 생화학 반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 극성이 없으면. 그래서 일렉트로닉 네가티비티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반응물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렉트로닉 네가티비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효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유트리언트가 있으면 유트리언트를 가장 작은 스몰 모큘로 바꾼 것이 예를 들어 글루코즈다. 글루코즈 포도당이다. 그러면 글루코즈에 붙어갖고 이걸 극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띄어내는 거예요. 6개의 육탄당인 글루코즈를 3개의 피루베이트로 띄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산화 과정이 붙어서 NAD 플러스 그 다음에 PI 그죠? 인산 포스페이트가 붙어가지고 전자를 만들어요. 이해됐을까요? 극성으로 만든다. 폴로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폴로 본드 상태로. 그래야지만 이것이 또 다음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에너지 동화작용이나 에너지 이화작용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어렵나요? 그러면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할 때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걸 이제 당기는 힘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전자가 있잖아요. 체외각에. 전자가 있으면 체외각에 남아있는 전자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것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판단할 수 있고, 음이온도 하나만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처럼, 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해됐, 이거 마이너스다. 그죠? 설폰 어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2가도 있고 3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이 음성도 자체가 황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전자수가 2개가 남아있는 게 있고 3개가 남아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 음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 주기율표 가지고 단순히 이 원자만 본 거지만 이 원자도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양용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만 실제로 앞에서 보면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이 앞에서 본 탄소 본드에 결합된 수소와 산소가 없는 이 탄소 자체의 원자 주기율표만 보고 이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결합했을 때 이제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산화 상태, 환원 상태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얘는 여기는 CH2에다가 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또 전자의 결합 가능한 사슬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양이온이고 양이온이기 때문에 뭐죠? 환원된 상태, 전자를 얻은 상태라고 환원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환원제. 이해됐을까요? 네. 예, 그리고 얘는 전자를 잃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산화된 상태. 그래서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것도 이 상태로는 이제 반응이 끝난 상태고 얘는 산화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 내가 플러스라고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 마이너스예요. 어쩐지 헷갈려. 이 마이너스예요. 그죠? 왜냐면 전자가 더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잠시만요. 아빠 없어? 아빠? 괜찮아. 아빠 잠깐 어디 갔나? 그런 거 보자. 잠깐.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들리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연결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다음 또 효소 작용에서 2PG가 돼요. 2포스페이트. 그러니까 2번에 인산이 3번에 있다가 3번 탄소에 있다가 2번 탄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인산이. 그래서 포스포글리세라이트 2포스포가 되면서 물 한 분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PEP라고 하거든요.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 상태로 갑니다. 이것도 똑같이 화학 분자식의 이동이 있어요. 효소 작용에 의해서. 약자예요. 포스포의 P, 그 다음에 에놀의 E, 피루베이트의 P 해서 PEP예요. PEP 이거 좀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second ATP forming reaction, 마지막에 이제 ADP가 들어가서 ATP로 인산 하나를 완전히 떼내서 에너지 ATP를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이 두 개의 과정. 그래서 패스 2에서는 뭐냐면 4 molecules of ATP. 자, 하나, 여기서 하나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똑같이 1번, 2번 해서 이것이 두 개의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4개가 ATP가 생겨요. 이해됐죠? 이해됐을까요? 글루코즈 하나를 반응을 하면은 2개의 피루베이트가 생성이 되죠? 그죠?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NAD 플러스 그 다음에 인산. 그죠?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요? 이거가 2개가 들어가요. 쌍이. 그죠? 그래서 이 두 쌍이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요? 4개의 ATP를 만들어내요. 이 ATP는
뭐가요? ADP 플러스 PI.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죠? 왜냐면 얘가 3탄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교수님이 자세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상 선생님이 이렇게 축약, 이거 곱하기 2라고 축약을 했는데 앞에 2 이렇게 쓰셔야 되고, 얘도 선생님은 4개의 ATP라고 썼는데 이 4개의 ATP가 2 피루베이트잖아요. 그러면 2개에다가 ADP 그 다음에 플러스 2개의 ADP 플러스 2개의 PI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반응을 다 반응식 반응하고 나면 2 곱하기 2에서 4 ATP가 되는 거예요. 2 피루베이트니까. 이해됐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이 패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피루베이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스스로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써놓은 이 반응식 과정,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때 물 두 분자가 나오고 이것까지. 이해됐죠? 피루베이트까지는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패스 1, 패스 2, 패스 1에서 2개의 뭐죠? ATP가 사용이 되고, 여기 패스 2에 2개의 ATP가 사용되는 거 빠졌네. 2개의 ATP가 사용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개의 ATP가 나오는 거. 여기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3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3가지 과정은 전체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아세틸 코에이까지, 그 다음에 2개의 락테이트, 젖산이죠. 그 다음에 이스트의 경우에는 생물에 반응해서 에탄올이 돼요. 에탄올. 젖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혐기성 조건.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조건. 그래서 anaerobic 혐기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얘는 호기 조건에서. 얘도 호기 조건, 호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 한 번 더 NAD가 사용돼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노신, 디유클레오타이드. 이해되셨어요? 거기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옥시데이션 에이전트. 이해됐죠? 옥시데이션이 아니라 옥시데라이즈? 발음 조금 또 저기 해보세요. 그 다음에 H가 붙으면 리덕티드 폼. 이해되셨죠? 환원된 상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짝이 있어요. NAD 플러스는 포스페이트 하나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2 포스페이트, 이게 생략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포스페이트를 주고 수소를 띄어오는 거예요. 이 작용을 하면서 이 인산이 나중에 에너지 생성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작용 극성을 드러내면서. 됐죠? NAD 플러스가 들어갈 때 반드시 인산이 같이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가면 하나, 2개 들어가면 2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수소를 떼옵니다. 피루베이트에서. 피루베이트든 어디든 어떤 대사산물 뉴트리언트에 가서 수소를 하나 뗍니다. 그래서 NADH 상태로 환원됩니다. 그러면서 상대 뉴트리언트한테는 뭘 붙여줘? 인산 붙여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산이 나중에 극성이 돼서 어떻게 된다? 반응식에 반응을 일으켜서 ATP를 형성하고 에너지 커런트에 들어간다. 커런시에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코에이도 엔자임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아세틸 코에이에 들어갈 코에이라는 게 엔자임인데
그 썰펑기가 있어요. 이 썰펑기를 함께 하이드로설펑기를 함께 포함한 코에이 SH 상태로 두 분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두 분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여주냐면 코에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세틸기에다가. 그러니까 피루베이트가 탄소인데 3탄당인데 이 3탄당을 아세틸 형태로 만들고 여기다가 코에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역할. 그러면서 탄소, 이산화탄소가 두 분자가 나와요. 이해됐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TCA 사이클에서 또 4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4개의 물이 나와요. 이건 좀 나중에 뒤에서 볼 거지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 반응물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응. 그 다음에 산소 호기 조건에서 아유 미안해요. 이게 언에어로빅이죠. 이게 호기가 아니라 혐기 조건이에요. 혐기.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젖산이 생기죠. 그죠? 혐기 상태니까 이 젖산이 생성될 때 뭐가 또 관여한다? NADH가 이번에는 환원 형태로 들어가서 산화되는 거예요. 혐기 상태니까. 그죠? 반대예요. 혐기 상태는 환원 상태에서 들어가서 산화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사산물이 무엇이 생기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선 대사산물은 아니고 두 개의 ATP가 생겨요. 이해되셨죠? 여기선 대사산물인 두 개의 CO2가 생겨요. 이 TCA 사이클을 돌면은 또 뭐예요? 11개의 ATP가 생겨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해하셔서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임포턴트 코엔자임인 NAD하고 NADH 산화 형태랑 환원 형태 예, 이제 피루베이트에서 락테이트 가는 형태 말레이트에서 옥살레 아세테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 이렇게 가는 형태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하나의 반응 작용을 나타낸 거예요. 피루베이트에서 이렇게 환원제가 들어가서 락테이트가 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하이드록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 산화 상태에 있는 피루베이트 이중 결합을 끊고 하이드록시 OH기가 들어가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NA는 산화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환원 상태. 그러니까 얘가 환원제가 되고 얘는 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레이트에다가 산화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옥살레 아세테이트가 나오면서 뭐죠? 산화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전기 음성도 생각하시면 돼요. 수산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산소가 생겨요. 그 다음에 나머지 NADH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환원제. 환원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수산기가 떨어졌으니까. 이해됐어요? 수소 두 분자가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거하고 여기는 이거 두 개가. 이해됐죠?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과 같이 락테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에탄올 두 분자가 형성이 된 거다. 그리고 호기성 조건이라 하더라도 말레이트하고 옥살로 아세테이트 TCA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선생님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언제로 잡을까요? 주말 예, 괜찮으세요? 예, 이번 주 주말 괜찮네요. 네, 토요일 저녁이요. 그럼 9시 할까요? 몇 시 할까요? 네. 9시. 9시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송구로 선생님이 결제 요청해 놓을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